오늘은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들이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니까요. 집중 잘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수열을 기납적 정의? 기납적 방법이다라는 게 이 교재에서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 여러분 언제 뭐 언어 시간에 배웠나요? 과학 시간에? 오케이. 좋아. 근데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수열을 표현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런 걸로 가자. 1, 3, 5, 7, 9, 땡땡땡에서 어떤 수열 AN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쭉 다 열거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치? 뭐 마침 이제 원소나열법처럼 집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쓰기가 이제 껄끄러우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특정 식으로 표현을 좀 해줄 수 있었어. 그게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가지고 AN은, 자, 요거에 대한 일반항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됩니까? 2n-1이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으로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다 깔끔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맞지?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만 귀납적 정의로서 이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있는 어떤 특징을 잡아서 여기다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있는 이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가는 겁니까? 지금 이씩 무엇 해가는 거야? 더 해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수열이 처음 시작되는 그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나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쌤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한번 나타내보면 A1은 1이고 첫 항은 알아야지, 그치? 얼마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식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 쭉 나가서 AN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쪽으로 갈 때도 똑같이 얼마씩 더하는 겁니까? 2씩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AN 플러스 1항이라는 항은 그 전에 있던 항에서 얼마를 더해가는 값이다? 2를 더해가는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하나랑 첫째 항이 있으면 그게 바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기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항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축차대입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식에서 n값에다가 1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A, 2는 되겠니? 여기 관계식에다가 1을 다 집어넣는 거야. A2는 A1 플러스 2니까 이거 얼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A1이 1이니까 3. 그 다음에 쌤이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A3이 되겠죠? 2를 넣으면 얘가 A2 더하기 2니까 얘가 3 나왔잖아.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3, 5, 5, 7, 9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저로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딱 요거 두 개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 항 A1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게 바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점화식.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는 식이다 라는 얘기야. 첫 항부터 해가지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런 귀납적 정의를 등차 수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등비 수열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와지는 것들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일단 기본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항들을 이제 쭉 간다라고 쳤을 때 AN
a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얘들아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값을 계속해서 무엇 해갔니? 더해갔지, 그치? 그래서 어떤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값을 더해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면 이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이 바로 전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상수값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무슨 수열을 일컫는 점화식이다? 등차 수열을 일컫는 점화식이다. 알겠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등차 수열로 자주 나오는 건 또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 배웠을 때 이렇게 세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게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배웠었지, 그치? 그럼 그때 나와지는 등식 하나가 있었잖아. 뭐였는지 기억나지? 가운데 걸 몇 배 한 것이? 2배 한 것이 양 옆에 있는 값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것도 점화식인 거야. 자, 이렇게 쓴 거. 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된 식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등차 수열을 얘기해주는 점화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등차 수열이었고, 그럼 등비 수열은 뭔가를 곱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게다 바로 쓰자. 곱하기 r을 하고 곱하기 r을 할 거야. 이렇게 갈 때도 계속 곱하기 얼마? r을 하니까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n 플러스 1은 an의 어떤 특정 상수값을 무엇한다? 곱해서 나가지는 수열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등비중항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럼 등비중항이 가운데 거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거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라는 이런 등식을 보면 아,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꼴이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뭐 얘를 갖다 정리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특정 상수값으로 나와진다. 이것도 등비수열을 일컫는 표현이다 라고 바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표현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딱 나오면 아, 등비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얘들아, 여기서 근데 여기 더해지는 이 뒷값은 문자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문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껄끄러운 꼴을 이제 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는 이제 뒤쪽에 가면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요. 교육과정 외로 빠졌는데 그 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험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꼴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축차 대입법이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좀 배워두면 괜찮으니까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자, 요런 꼴의 점화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거랑 막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보세요. an 플러스 1로 가기 위해서 an에서 어떤 값을 더해서 가는데, 여기 있는 게 특정 딱 고정된 상수값이 아니라, 쌤이 fn으로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항마다 변하는 그런 값, 식으로 나와지는, 식인 거야, 얘가. 식으로 나와지는 꼴일 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수열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이제 찾을 거냐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런 점화식 나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할 거야. 축차 대입법. 차례대로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꼴을 외워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를 항상 푸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 보면 일반화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식은.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문제풀이법이 무조건 축차 대입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례대로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차례대로 n값에다가 1부터 쭈르륵 한번 넣어 볼게요. 자, n에다 1을 넣을 거야. n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2는 a1 플러스 f 얼마? 1 이렇게 이제 나오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f2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자, 몇 번 한번 가볼게요. n에다 3 넣으면 a4는 a3 플러스 f3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는데 뭐 어쩌라고 계속 대입만 할 거야? 아니야. 이게 지금은 막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게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n 대신에 n-1을 대입할 거야. n-1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n이 나와지겠지. 그치? 여기는 an-1이고 플러스 여기가 fn-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됐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식들이 다 성립하잖아. 성립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뭘 찾으려고 이러는 거냐면 an을 찾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다 한번 더해 볼게요. 오케이? 더하면 봐봐. 좌변이 요거 해서 쭉 다 더해진다라는 거 알겠지? 우변도 여기 있는 게 다 더해지지, 그치? 근데 조금 암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좌변, 양변에 A2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차례대로 양변에서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라. 요거까지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좌변에 남은 건 뭐밖에 없죠? AN밖에 없고 우변은 남은 건 뭡니까? A1 플러스 그 다음에 F1부터 F2 해가지고 쭉쭉쭉 Fn-1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쓴 게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폼에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얘를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n-1까지 f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꼴을 이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응용해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꼴까지는 이거 쓰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더 완전히 안 나와지는 형태는 축차 대입법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받아들여집니까? 자, 그러면 지금 꼴을 이거 하나 봤는데 얘들아 이게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하죠?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전 항에서 얘는 상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었어. 근데 얘는 뭡니까? 식을 더해가는 수열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애를 하나 보자. 여기에 이제 식이 들어가 있는 꼴. 상수가 아니라. 자, 넘어갑시다. 자, 요런 꼴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익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AN에서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곱하는데 FN이 곱해져 있어. 상수가 아니라는 거야. 식이 곱해진 거야. 매번 달라지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요런 꼴일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값들, 뭐 일반항이며 어떤 항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예전에 이제 너무 많이 쓰여서 공식같이 썼지만 여러분들 뭐 외우라고 강요는 안 해요. 딱 아까 썼었던 축차 대입법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재미없을 거야. 쭉 대입을 할게요. 쌤이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쭉쭉 대입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AN을 끌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N 대신에 뭘 대입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N 대신에 N-1을 갖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적용을 해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뭐로 표현될까? A, N으로 표현이 될 거고 N-1 대입했으니까 F, N-1, A, N-1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와졌을 때 AN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면 아까 전에는 여기 있는 항들을 갖다가 싹 다 뭐 해줬었어? 더해줬어.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얘네가 합으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양변에서 이제 이항하면서 소거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이게 양변에서 소거가 될까? 안 돼. 지금 여기서 얘랑 막 이렇게 다 곱해진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곱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곱하고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서 같다라고 놔둘 거야. 그래도 등식 성립하잖아. 그럼 잘 봐. A2, A3, A4 쭉쭉쭉 곱하기 AN은 자, 이것도 다 곱할 거야. F1, F2 쭉쭉쭉 Fn-1까지 하고 자, 여기 있는 요 놈들도 다 무엇해지는 거야 지금? 곱해지는 거지. 자, 이렇게 쭉 계속 곱하자. An-1까지 곱하자. 그럼 지금 곱셈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양변에 중복되는 항 보이시나요? 여기 두 번째 항부터 n-1항까지가 두 번째 항부터 n-1항까지가 중복돼서 양변에서 나눠지면 없어지겠다. 그럼 결국은 an이라는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항에다가 요런 놈들의 값의 곱이다 라고. 근데 이런 문제는 야, 이거 어떤 값들을 막 곱할 건데 되게 많이 곱하면 이게 감당이나 되겠어요? 안 되지. 보통 여기서는 얘네 곱했을 때 좀 간단하게 약분되는 그런 꼴이 되게 많이 나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쓰는 과정이 방법이 뭐라고요? 축차 대입법이라고. 알겠지? 이런 축차 대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꼴도 조금 그냥 적당히 대입하면서 규칙성 파악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개념을 여기까지 보고 익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갑시다. (1번은) 정말 워밍업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뭐 여기서는 긴장 풀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1, 2, 3, 4번 전부 다 A10을 구하래.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요 표현 방법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예요. 첫째 항에 주어지고 어떤 AN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줬잖아. 이게 귀납적 정의야. 근데 이제 그 귀납적 정의 점화식 꼴에서 그냥 기본적인 등차 등비 수열의 기본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너무 쉬워. 자, AN에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씩 계속 더해 가겠다. 3씩 더해 가겠다.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이 3 자체가 공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즉,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뭐 10번째 항은 우리가 일반 항 세우지 말고 바로 계산하자. 첫째 항에서 공차 몇 번 더 하면 될까요? 9번 더 하면 되겠지? 답은 29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밍업이니까 쭉쭉 나갈게요. 2번도 역시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뭘까? 그렇지. 공비가 얼마 됩니까? 2가 되는 수열이죠. 첫 항도 2고 공비도 2가 되겠다. 그러면 10번째 항은 2의 10제곱이 되겠죠. 2024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3번은 항이 2개 주어져 있어. 뭐지? 자, 항이 2개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이 점화식을 한번 봐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항 2개의 관계가 아니라 몇 개의 관계? 연속되는 3개의 항의 관계가 지금 적혀져 있어. 근데 뭐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 거 2배 한 개, 양 옆에 있는 것의 합과 같다.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이 첫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얼마를 더해가는지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얼마 더했습니까? 2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2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첫 항 1에서 공차 2를 9번 더하면 되니까 답은 19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4번 볼까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죠? 등비수열. 그럼 여기 6에서 3으로 갈 때 얼마 곱했죠?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첫 항은 6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째 항은 첫 항 6에서
2분의 1에 몇 제곱 들어가는 거야? 9제곱 들어가. 그럼 2의 8제곱분의 3이니까 500 얼마입니까? 12분의 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여기서 계산을 안 해놨네요. 원래 이 정도 계산되면 계산해 놓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다른 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좀 쉬었죠? 근데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출에도 내신에서는 그냥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자, 1번 볼게요. 아까 쌤이 좀 설명했던 꼴인데 어떤 꼴인지 눈에 들어옵니까? AN에서 뭔가를 더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더해가는 이 값이 특정 상수값이 아니라 바뀌는 FN꼴이죠. FN꼴. 그지? 요런 꼴이야. 그랬을 때 뭐 사실 이제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바로 이제 세울 건 아니지만 자,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쭉 풀어나갈 겁니다. 축차대입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n에다가 1부터 적용해서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얼마 찾으래요 지금? A 10. 10번째 한 거 하라니까 끝맺음을 A10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1부터 일단 대입을 하세요. A2는 A1 더하기 얼마? 2. 자, n에다가 2를 넣자. A3은 A2 더하기 4. n에다 3을 넣어서 A4는 A3 더하기 6.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다라고 쳤을 때 A10을 구해야 되니까 n값에 얼마를 대입해서 A10을 표현을 할 거예요? n에다 얼마? 9. 그렇지. 자, 9를 대입을 하면 A10은 A9 플러스 9 넣었으니까 18이 나와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싹 다 뭐 해줄까? 더해준다. 이게 이제 다 양변이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서 A2, A3, A4 얘네들이 다 싹 다 소거가 돼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A 얼마밖에 없어요? 10밖에 없고 우변은 A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얼마? 18까지의 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봐봐요. 잘 봐. 여기 있는 값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요 식의 값으로서 쓰여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요 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그마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깔끔하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써볼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야, 1부터 몇 가지 합이니? 요거는. 그렇지. 9까지 합이야, 9까지. 그리고 요 관련된 식이 뭡니까? 2K. 됐지? 여기 K라고 썼으니까.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야. 자, 정리합니다. 그럼 1 더하기 요 놈이고,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약분 깔끔하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91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2번도 바로 풀어볼게요. 2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기 잠깐만 멈추고 한번 봐볼래? 이거는 앞에서 아까 소개 안 한 꼴이야. 이거 애들이 옛날에 되게 싫어했던 그 꼴이야. 여기가 이제 PQ꼴이라고 했었거든. PQ꼴, PQR꼴, 뭐 황제점화식하고 분수꼴, 뭐 역수치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다 없어졌고. 근데 이런 형태는 남아서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꼴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특징을 잡을 건데 시작은 축차야. 알겠지? 축차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쭉쭉쭉 집어넣는 거야. n에다 1 넣으면서 규칙성을 파악할 건데 여기 잘 봐야 돼. A2가 뭐야? 여기 1이지 1. 그럼 2 더하기 얼마야? 1이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돼. 됐지?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A2면 A3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항의 2배에서 얼마 더하라는 거야? 1 더하라는 거야. 그럼 뭐 쌤 뭐 별거 아니네요. 이 전항 2배에서 1 더할게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지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n에 3 넣으면 A4는
전항 2배에서 1 더하면 15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뭐 규칙성이 보이니, 너네? 옛날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여기 얼마 더하니, 여기? 여기 얼마 더했어? 8.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할 때 2배에서 하면 30 얼마냐? 여기 31이니까 얼마? 16 더하는 거야. 여기 이제 얘네가 무슨 수열을 이뤄? 등비 수열을 이뤄.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너네가 풀 수가 없다고 지금.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자, 요런 꼴은 좀 이게 풀어봐야 아는데 요거를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가볼게. 요게 3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요 2에는 그대로 하는 거야. 전항을 2배에서 얼마 더 할 거야? 1 더할 거지. 자, 전항이 지금 2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요거를 2배에서 1을 더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꼴이, 자, 요렇게만 한번 분배해 보셔요. 어떻게 됩니까? 2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얼마? 1. 요렇게 나오죠. 이해가?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전항이 이건데 2의 제곱 2 더하기 1인데 요거를 2배 하고 1을 더할 거야.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 2세제곱 2제곱 2 1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이 1부터 2, 2제곱, 2세제곱. 그러니까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의 4항까지 합이 A4인 거야. 그치?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규칙성을 생각을 해주면 A10이라는 애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요거에 대한 10번째 항 2의 9제곱까지 합이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집니까? 요 꼴이 되게 독특한 꼴이야. 뭐 이거 더 이상으로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1분의 첫항 1,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거 1이고 1이니까 의미 없고 1024에서 1 빼면 102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정리하고 뒤에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제 점화식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꼴이랑 살짝 이제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풀어봤는데, 내신이라든지, 뭐, 수능에는 좀 요즘 뭐, 크게, 막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나와질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못한 그런 식들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운 거에서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이 관계식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첫 항, 두 번째 항 나오고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670번째 항을 구하시오. 670번째? 자, 뭐 저걸 지금 노가다로 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성을 찾읍시다. n에다가 1부터 적용을 하자. A3은 A2 빼기 A1이지. 됐어?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야? 5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지지, 그치? 뭐 이해하는 건 쉬워. 요놈 입장에서 바로 전항에서 그 전항을 무엇하겠다 이거야? 빼겠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A4는 A3 빼기 A2니까 4에서 5 빼는 거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1 나오지, 그치? 됐죠? 자, 뭔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번에 이제 바로 가볼게요. 얘들아, 다섯 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얼마요? 마이너스 5. 여섯 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 4. 일곱 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얼마예요? 1. 여덟 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5. 뭐가 조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항 1, 5야. 그러니까 1, 5가 있고 1,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뭐요? 1, 5야. 그럼 또 그 다음에 얼마겠니? 5에서 1 빼면
4에서 5 빼면, 그러니까 요런 놈들이 반복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죠? 6개씩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0번째 있는 항을 구하기 위해서 6을 한번 나눠보면 되죠. 1, 1, 1인가요? 나머지가 4니까 670번째 항은 A4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성 찾기 위해서 몇 번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한 두세 개 해놓고 아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는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쌤이랑 한번 풀어봅시다. 읽어보셨죠? 얘들아,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쌤이 매번 질문 받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이제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 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읽어보셨죠?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직선을 기준으로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다른 건 없고 한번 쭉쭉 한번 나눠봅니다. 그 예시도 적혀 있잖아. 자, 봐봐. 이런 식으로 나눠. 공간이 몇 개로 쪼개집니까? 2개로 쪼개진다라는 거 볼 수 있지. 그치?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뭐 세 점에서 만나지 않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개로 됐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뭐 2개, 4개. 그 다음에는 이런 직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긋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규칙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을 거야? 하나, 둘, 셋. 야, 최대한 안 겹치고 이게 만나려면 이렇게 또 그어야 돼. 이해가? 근데 이걸 긋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봐봐. 일단은 기존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존의 영역이 여기 이쪽 부분 이렇게 빨간색이 있었는데 선을 하나 그음으로 인해서 몇 개가 더 추가됐니? 2개가 추가된 거야. 이해가? 그리고 그럼 요거 기준으로 노란색 위치 보이지? 빨간색도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기존에 이쪽이랑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생긴 부분 몇 개야? 하나, 둘, 몇 개? 3개가 추가된 거야, 다시. 이해가?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영역 말고 다시 새롭게 추가된 것만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어디가 추가된 거야? 지금 여기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뭐 요 정도로 칩시다. 보라색 3군데를. 되겠니? 그러면 이제 더 추가된 곳이 어디예요? 색깔이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추가된 거야. 추가되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 보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는 2개 추가되고 여기로 갈 때는 3개 추가되고 여기로 갈 때는 4개 추가돼서 이게 11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지? 이게 이제 뭐 예전에 개차수열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이걸 일반항을 세워보자. 봐봐. 보세요. 두 번째 항은 첫 항 2에서 얼마 더한 거야? 2 더한 거야. 세 번째 항은 그 전항에서 얼마 더한 거야? 전항 4에서 3을 더했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 쌤이 A1에서 얼마 더했다 지금? 2 더했고 A2에서 얼마 더했어? 3을 더했어. 그럼 A4는 전항에서 얼마 더했어? 4 더한 거야. 그러네요. 여기 3. 이해했지?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자, 지금 여기 N값 기준이니까 요거 3 기준으로는 얘는 얼마 큰 값이야? 1 큰 값이야. 저만 식으로 나타낼 때
되셨습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6항과 아래인데 6항은 뭐 별건 없어. 계속 노가다 해야 돼. 자, 4항이 얼마예요 지금? 4항이 11이었지? 5항은 11에서 얼마 더하는 거야? 5 더하니까 16이고 6항은 16에서 6 더하는 거니까 얼마 될까요? 22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됐지? 지금 한번 좀 풀어보면 쌤이 요거 이제 분할해 준 거 있잖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 한번 알고 나면은 다음번에 풀 때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열의 기납적 정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특각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그 기납적 정의에서 이제 자주 표현되는 그런 문제들 있죠. 여기 하노이 탑, 피보나치,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자주 나오니까 한번 익혀놓고 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노이 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피보나치 수열을 들어봤어요? 네. 다들 그래도 잘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나 본데, 자, 요것도 우리가 기납적 정의를 통해서 점화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노이 탑이 뭐냐면,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 하노이 탑이 여기 기둥이 3개가 있는 거야. 맞아. 기둥이 3개가 있고, 요 기둥 3개에다가 어떤 원판을 갖다 이제 끼웁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해가지고, 그때, 얘를 갖다가 요 한 기둥에 꽂혀 있는 것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는 게 하노이 탑인데, 뭐, 얘들아 이거 1개짜리, 만약에 얘들아 1개짜리가 있어. 1개짜리가 있으면 이 1개짜리를 다른 쪽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입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그쵸?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2개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2개가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겠니? 흰 거를 이따 이쪽에 옮겨 놓고. 그럼 이제 여기 위에 비니까 노란색을 이쪽에 옮겨 놓고. 그치? 다시 이 흰 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돼? 옮겨주면 되는 거지. 받아들여집니까? 그럼 지금 총 몇 번의 이동이 필요했어요? 3번의 이동이 필요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여러분들 교재에는 되게 상세하게 그 하나하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래서 A1은 1이고 A2는 3이고, 그럼 3개만 있더라도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한번 다뤄볼게요. 3개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3개가 있어. 색깔 구분되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어쨌든 이 빨간색이 다른 기둥에 꽂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빨간색을 드러내려면 위에 있는 2개가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조금 전에 이 노란색과 흰색을 요렇게 옮길 때까지 몇 번의 이동이 있었습니까? 3번의 이동이 있었지. 그 3번까지는 일단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3번의 이동을 하고,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얘네 2개 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빨간색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까지 몇 번의 이동을 한 거야? 4번의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그럼 여기는 완전 비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또 노란색, 흰색 순으로 올려야 돼. 아까 얘네 2개를 이동시키는데 몇 번이 걸렸어요? 3번이 걸렸잖아. 그럼 다시 3번의 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집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토탈 몇 번인 거야? 자, 다시 봐봐. 얘네 2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 몇 번 했어? 3번에 이제 밑판을 옮겨야 되니까, 제일 큰 걸 옮겨야 되니까 한 번 하지? 3번에 한 번 더 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 2개짜리 위에 올려야 되잖아, 그치? 3번 더 해지니까 몇 번이다? 7번이다. 자, 쌤이 지금 그림 그리기 싫어서 여기 한 군데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해는 다 하시죠? 자,
해서 뭐 이렇게 구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문제 보면 고대 인도 버라라라라라 64개의 원판이 있대. 미쳤어. 64개를 언제 다 할까? 지금 3개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자,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점화식을 끌어낼 건데 이 칠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3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 무수히 많은이 아니라 이렇게 막 많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지? 오케이?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끌어내 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토탈 AN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AN 플러스 1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되겠니? 그때 여기 요거 한 개, 마지막 한 개 빼고 남은 것들을 AN개라고 볼게요. 요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AN가지라고 봅시다. AN가지. 알겠니?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빼고 그 위에 있는 것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몇 가지라고? AN가지라고 봅시다. 되겠니? 아까 A2가 얼마였던 것처럼 3이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여기서 요 제일 밑에 있는 판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여기 옮기는데 AN가지가 쓰인 거야. AN번 이동이 있던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한번 이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동시켜줘야지. 그럼 지금 몇 번이 추가되는 거야? 한 번이 추가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덩어리를 그 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거 이동시키는데 또 몇 번의 그 경우가 생기겠어요? AN번이 생기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정리하자. AN 플러스 1을 생각을 한다면 그 바로 직전까지 개수 옮긴 걸 그대로 옮겨놓고 제일 밑에 있는 판 하나 옮겨놓고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방법 AN가지가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2AN 플러스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수업에서 요거 표현 한번 봤을 건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이거 축차대입법 통해서 아까 규칙성 봤었잖아.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에서 자, n에다 1 넣어봐요. A2는 지금 A1이 1이냐? 알겠지? 그럼 A2는 2 더하기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전항을 집어넣고 2 곱해서 1 더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n에 2 넣는 경우는 요거에다가 얼마를 곱해 다시? 요게 전항 2 플러스 1에다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하고 1을 더해서 얘가 어떻게 나오죠? 2제곱 2, 1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되겠니? 요거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끌어낼 거야. n번째 항은 1, 2, 2제곱해서 2의 몇 제곱까지일까? n-1제곱까지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이 항은 n개인 거야. 그럼 요거를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통해서 2-1분의 첫 항 1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되게 깔끔하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일반항이 표현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 탑의 일반항은 2의 거듭제곱에서 1 뺀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는 2에서 1 뺀 거고 4에서 1 뺀 거고 8에서 1 뺀 건 거잖아. 2의 거듭제곱에서 1 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여집니까? 자, 그럼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 관계식을 끌어내기 위한 요 과정들 알겠니?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어느 정도 n번째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쳤을 때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어떤 식으로 나와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시험 문제의 응용 문제로 많이 나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노이 탑은 했고요. 이제 피보나치 수열 한번 다뤄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것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요거 쌤이 단도직입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수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얘가 다 의미하는 관계식은 다 이겁니다. 쌤이 한번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세 항의 관계식인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플러스 an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항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항과 전전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뭐 여기 토끼수 증가 문제, 계단 오르기 문제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응용 문제지만 여러분들 이 관계식과 연관해서 생각해주면 또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 토끼수가 이제 어떻게 번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나와 있어요. 교재 다 있잖아, 그치? 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는 2달 후부터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암수 한 쌍 새끼 토끼가 뭐 국어 연습하는 줄 알았다. n째 달에는 몇 쌍으로 불어나 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 2달 후부터 새끼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자, 갓 태어난 새끼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봐봐. 새끼를 쌤이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알겠지? 오케이? 한 달이 지나서 별표가 됐다라고 칩시다. 됐지? 2달 후부터 낳는다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첫째 날이 있어. 그럼 요게 이제 2달 후니까 이게 별표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고 어른이 됐다라고 치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른. 오케이? 근데 2달째부터 새끼를 낳는다라고 쳐. 그럼 요게 한 달 지난 시점이고 2달 지난 시점이니까 얘가 새끼를 낳을 거야. 새끼 낳는 것을 쌤이 동그라미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됐지? 얘는 그냥 계속 이거 자체로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 낳았고 여기서도 또 한 마리 또 낳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한 마리 또 낳아. 번식을 해. 알겠지? 그럼 얘는 한 달 지나면 뭐가 될까?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가지만 여기에서 또 한 마리를 무엇 해줄까? 낳는 거야. 되겠니? 그럼 얘도 다시 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 계속 성인으로 갈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해? 또 낳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좀 헷갈리지만 안 나온 곳을 한번 좀 보세요. 얘는 여기 나왔지? 얘는 나왔는데 얘 안 나왔잖아. 얘 낳는 거 표현해줘야지. 됐지?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성인이 될 거야. 여기서 얘 낳았죠? 얘는 새끼가 성인 됐고 얘 안 낳았지? 안 낳았으니까 다시 낳아야 돼. 됐지? 얘는 그냥 성인 된 거고 얘도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게 숫자를 이제 본다면 여기 한 쌍이 있어. 여기 몇 쌍? 한 쌍. 여기 몇 쌍? 두 쌍. 여기 몇 쌍? 세 쌍. 하나, 둘, 셋, 넷. 몇 쌍? 다섯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하나 덜 셌는데? 요 놈. 그치? 어쩐지 빈다. 이렇게 치면 총 몇 쌍이 있습니까? 8쌍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 3. 더한 게 5, 더한 게 얼마? 8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토끼의 번식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다음부터 이제 토끼의 번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피보나치구나 그냥 바로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 관련된 문제인데, 계단 오르기 문제야.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너네가 그 1학년 때 순열 조합으로도 좀 한번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얘를 경우의 수에서. 근데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계단 문제야. 계단이 이렇게 있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건데,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밖에 못 올라. 규칙이 이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때 첫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알겠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뭡니까? 그냥 한 칸 올라가서 가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지? A1은 1인 거야. A1은 1이다. A2는 얼마나 될까?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한 칸 한 칸씩 가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가는 방법? 한 번에 두 칸 올라가는 방법 해서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얘는? 그치. 한 칸 한 칸 한 칸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두 칸 한 칸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한 칸 뭐? 두 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다. 라는 거 보이죠? 그쵸? 이것만 가지고는 뭐 좀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얘기는 해줄 수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n번째 계단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라고 봐봐. n 플러스 2번째 계단. 자, 여기가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n번째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로 오는 개수를 생각을 하려면 여기로 오려면 바로 직전은 어디 또는 어디에서 올 수 있겠니? 바로 직전 n 플러스 1에서 한 칸 올라와서 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두 칸 올라와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의 수가. 알겠니? 쌤이 여기에서 여기 가서 여기 가는 건 그거는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야, 이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는 방법의 수는 바로 전 칸까지 올라왔던 방법의 수랑 더하기 그 전전 칸에서 바로 두 칸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방법의 수를 무엇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나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순열조합에서 그 자연수의 합으로도 표현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뭐 계단 오르기 문제 뭐 여러분들 교재에 관계식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쌤이랑 다 유도해봤으니까 나머지는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악수하는 횟수 요거 좀 다뤄보고 요 특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는 악수하는 횟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건이 이제 뭐 문제마다 이제 다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화식을 끌어내는 게 포인트인데, 자,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야. 자, n쌍의 부부가 왔을 때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부부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악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A1과 A2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A1이라는 것은 한 쌍의 부부만 딱 모임에 왔을 때 악수하는 횟수잖아. 부부끼리 왔는데 부부끼리 악수 안 한다 했지. 그치? 그럼 첫 항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건 뭐가 될까? 여기 두 쌍이 있으니까 여기 두 쌍을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됐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랑 남자 여자 다 악수하겠지. 이 사람도 여기 남자 여자 다 악수하겠지. 이러면 벌써 여기서 다 악수한 게 표현이 다 됐으니까 몇 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번 일어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커플만 더 오더라도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경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쌤이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 n쌍이 있어. 여기 n쌍. 됐지? n쌍이 있어. 이때 새로운 저기가 왔어. 부부가 왔어. 됐지? 그러면 여기 n쌍이 있을 때 악수하는 횟수를 n번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되겠니? 그때 요 한 쌍이 더 왔을 때 일어나는 악수 횟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얼마만큼 더 추가되는지만 한번 생각해봐. 얘네가 왔으니까 얘네끼리는 다 인사했잖아. 그럼 얘네만 이 새로운 부부만 나머지들이랑 다 무엇하면 될까? 인사하면 돼. 됐지? 근데 여기 n쌍이 있으면 사람이 토탈 몇 명이 있겠니? 2n명이 있을 거 아니야. 2n명. 그지? 그럼 이 사람도 2n명이랑 다 악수해 안 해? 하지? 그치? 얘랑 이 사람들 부부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2n명이랑 다 악수를 해 안 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쌍 부부가 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몇 번의 악수를 더 하게 됩니까? 2n번, 2n번이니까 토탈 몇 번? 4n번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제 그 관계를 봤을 때 얘가 an 플러스 얼마 된다? 4n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에서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아까 했던 거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바로 한번 해볼까요? n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2는 a1 플러스 얼마? 4. a3은 a2 플러스 8. a10을 구하라 했어. 그럼 이제 9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뭐 해준다라고 했었지? 아까 전에? 더 해준다라고 했었어. 더 해주면 양변에서 이렇게 다 소거가 됩니다. 아까 해봤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럼 A10은 A1 더하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값이 4n의 형태로 다 표현이 되죠. 그럼 시그마로 바로 나타내도 되겠니?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9까지. 식은 어떻게 됩니까? 4K가 된다. 자, A1은 0이니까 0 요거 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냥 4 곱하기 요 K에 대한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뭐야, 10인데, 그치? 얼마야? 180번, 10쌍이 오면은 180번 악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악수하다 모임 끝나겠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귀납적 정의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